여러분, 탐사평가 자산이 뭐냐면 이게 기름회사들이 배에다가 빨대를 딱 실어가지고 바다를 다니면서 빨대를 꼽아본다고요. 이렇게 기름이 나오나 안 나오나 계속 탐사를 한다고요. 하다가 빨대를 딱 꼽았더니 기름이 뽀글뽀글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름이 뽀글뽀글 올라와. 그럼 어떻게? 빨대 꽂고 기름을 막 캐요? 그럼 해적이잖아. 그럼 그 바다를 갖고 있는 정부한테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게 뭐야? 거기 나와 있는 탐사에 대한 법적 권리를 취득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탐사할 때 돈이 막 이렇게 드는데 특정 시점에 법적인 권리를 취득했대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기름을 캐가지고 경제성이 있는지 막 분석해 본다고요. 어렵지 않죠? 돈이 계속 들어가겠죠. 그러다가 캐봤더니 야, 이거는 우리 기술로 충분히 여기 있는 기름을 다 캘 수 있고 캐면 경제성도 있대. 그래서 기술적, 상업적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대요. 그럼 그 이후부터 뭐 하면 돼? 이제 파이프 제대로 꼽고 기름 캐면 되겠죠. 이 경우에 요 사이에 지출한 금액만 탐사평가 자산으로 봐요. 이거 앞에 지출한 금액이나 요거 뒤에 지출한 금액에는 탐사평가 자산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요 사이에만 탐사평가 자산으로 인식했다가 요 시점 이후에는 탐사평가 자산에서 별도의 자산으로 개정을 대체합니다. 탐사평가 자산 요거만 아시면 돼. 법적 권리를 취득하는 시점부터 기술적, 상업적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는 그 사이까지 지출하는 금액만 탐사평가 자산으로 보지, 요 앞이나 요 뒤는 탐사평가 자산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 굉장히 마이너한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림만 기억하시면 돼. 탐사평가 자산은 저를 믿으시고 집에 가서 또 그리고 기본서 찾아서 읽지 마시고요.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렇죠? 두 번째로 박토 원가가 있는데 박토가 뭡니까? 땅을 캐낸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봐봐요. 여기 땅이 있는데 여기 금광이 있대요. 금광.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땅을 파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요 땅 파 들어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라고 그래? 땅을 파서 금광과 만나기 직전까지를 개발 단계라고 해요. 그럼 요거는 당연히 자산으로 잡는데 문제는 뭐냐면 드디어 금광에 많아서 금을 캐면서 더 캐고 들어가기 시작했다고요. 금을 캐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자산이 몇 개 생길까요? 금을 캐기 시작했대. 그럼 자산이 몇 개 생길까요? 한 개 생길까요? 두 개 생길까요? 금이 여러 개니까 여러 개 생기겠죠. 이러지 마시고 몇 개 생길까요? 자산이 두 개 생긴다고요. 첫 번째 뭐가 생겨? 금을 캐니까 금이 생기겠죠. 금을 뭐라고 그래요? 최고자산이요. 땅을 파는 걸 박토활동이라고 그러고 최고자산 생긴다고요. 금을 캤으니까. 근데 뭐야? 내가 이렇게 파갖고 들어가니까 밑에 있는 금을 캐기 훨씬 수월해졌잖아요. 그것도 자산으로 본다고요. 그걸 뭐라고 그래? 박토활동 자산이라고 합니다. 없지 않죠? 금에 타서 이제 금을 캐면서 금을 파 들어가면 밑에 있는 금 캐기의 접근성이 점점 좋아지니까 그것도 자산으로 본다고요. 접근성이 좋아지는 것을. 따라오시겠죠? 그 박토활동 자산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만약에 이번에 금을 100kg 캤대요. 근데 금 캐는데 500원 들었대. 그럼 박토활동 자산으로 얼마 배분하면 될까? 모르죠. 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똑같은 금을 외부에서 캔다면 1kg 캐는데 3원씩 든대요. 그럼 다른 데서 금 캤으면 300원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500원 들었잖아. 왜 500원 들어? 땅을 더 파고 들어가니까 200원 더 든 거 아닙니까? 나머지 200원을 박토활동 자산으로 본다고요. 그렇죠? 실제로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제로고 요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거기 보세요. 박토활동 자산의 최초 측정 보이시죠? 거기 파란 글씨만 볼 건데 박토활동 원가 중 생산된 재고자산의 원가, 박토활동 자산의 원가가 각각 얼마인지 별도로 식별이 어렵다면 관련된 생산 측정치를 기초로 한
배부 기준을 이용하여 생산 관련 박토 원가를 생산된 재고자산과 박토 활동 자산으로 배분한다. 보이시죠? 그 얘기가 요 얘기예요. 전체 들인 돈에서 금을 딴 데서 캤으면 얼마 들었을지를 계산한 다음에 전체 들인 돈에서 요 돈 빼서 얘 구한다고요. 그게 요 얘기예요. 실제 시험에 저 파란색 문구만 나왔어요. 계산으로 내긴 너무 어이없잖아요. 이거 뭘 계산이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 다 SK 이노베이션에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 두 번째로 그 박토활동 자산도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상각을 해야 되는데,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를 따라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를 모르겠대. 그럼 무슨 방법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캐고 있잖아. 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캐고 있대. 뭐가 나오고 있대. 뭐? 생산량 비례법이죠. 그래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를 모르겠다면 박토활동 자산은 생산량 비례법으로 생각하라고 그랬다고요. 거기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박토활동 자산의 후속 측정을 보면 파란색 한번 볼게요. 이때 다른 방법이 더 적절하지 않다면 생산량 비례법을 적용한다. 우리 실제 시험에 오답문형으로 정약법 나왔어요. 생산량 비례법이에요. 박토활동 자산은. 캐는 거니까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요. 177페이지에 웹사이트 원가 있는데 여러분 웹사이트 원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발 단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우만 자산이고 나머지는 다 비용이에요. 개발 단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우만 자산, 나머지는 다 비용.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웹사이트 원가가 뭐야? 어플 만드는데 들어간 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플 만들 때 개발 단계에 들어갔고 요걸로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 베타 버전 했더니 애들이 많이 모여. 그러면 자산이고 나머지는 다 비용이라고요. 어렵지 않죠?